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목소리만 제가 들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작아지는 느낌. 별 말씀을. 에어컨처럼 시원합니다. 네, 네. 날도 더운데. 아유, 네. 지난주에 네네네. 중국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네. 베이징에 있었죠. 무려 3일 동안 네.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 베이징에 지금 베이징 모터쇼가 네. 정확한 명칭은 오토차이나 인 베이징이라고 하는 거고. 오토차이나 인 베이징. 네, 그거는 이제 그 보통 이게 짝수년에는 네. 베이징에서 행사를 열고 네. 홀수년에는 상해에서 그래요. 열어가지고 이 오토차이나 인 상하이, 네. 오토차이나 인 베이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린 거였어요. 중국에서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입장하는데 40분 걸려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나올 때부터 줄을 서가지고 네네. 본 입장 때까지 40분이 걸립니다. 이야, 그러면 그 베이징 모터쇼는 이제 세계적인 모터쇼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됐죠. 보니까 네. 해외 관광객들도 아주 많이 찾겠군요.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떤 차들이 나오는 거야? 네네.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현장에 직접 와서 네. 중국은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직접 견학도 하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 정보도 좀 파악하고 이제 네. 그런 시장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 알려진 현대자동차가 1,000명을 넘게 보냈어요. 정말요? 배워라. 네네. 전기차는 중국을 이제는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연구원들이 한 1,000명 갔죠. 네. 저희도 내년 홀수니까 네. 상해에서 할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이제 이 방송을 해야죠. 현지 공개 방송 같은 그렇죠. 거 우리 권영주 교수님 모시고 그렇죠. 가봤으면 네. 좋겠네요. 네네네. 네.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 모터쇼에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뭐 자동차들. 네. 그러니까 그 동향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를 누가 만드냐면 네. 그냥 자동차 제조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단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통신 기업하고 즉 통신기업. IT 기업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손을 많이 잡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통신 기업 화웨이. 화웨이. 화웨이는 벌써 4개의 자동차 회사하고 손잡고 그래요? 직접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회사도 이미 다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거는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의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가 전기차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뉴스 나왔는데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도 전기차 만들겠어 하면서 뛰어들어서 제가 네. 그 차를 유심히 좀 보고 왔어요. 네. 자, 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1,500곳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전기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전기차? 요거는 정말 괜찮은데 이런 느낌? 네, 어떤 전기차가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수치죠. 수치. 수치. 네. 뭔지 아시죠? 네. 샤오미가 만든 수7.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칠 발음이 치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치 이렇게 수치. 발음을 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이게 웬 수치야. 그런데 중국은 이제 샤오미의 수치 앞에 부스에는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줄을 인기가 서 많습니까? 가지고 입장을 할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우리가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사전 계약 대수가 7만 9천 대다. 원래 목표는 5만 대였는데 네.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좀 늘리겠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샤오미가 직접 만드는 거냐? 아닙니다. 네. 중국의 현대자동차랑 합작했던 베이징 자동차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회사가 베이징 자동차. 그 회사가 샤오미 수치를 만들어서 네. 갖다 주면 샤오미가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그 차가 계속 생산이 네, 되고 그럼요. 있나요? 생산돼서 그렇군요. 인도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본 게 이제 샤오펑이라는 중국의 신생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X9 전기 미니밴을 내놨거든요. 네. 미니밴을 제가 눈여겨본 거는 글로벌에서 미니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니밴에 전동화된 거는 지금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화된 미니밴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네. 엄청나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네. 이 저 미니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승용 부문에는 이제 많이들 그렇죠. 이렇게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미니밴 쪽이나 이런 화물 쪽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좀 어렵지만 네네. 중국에서는 사실 화물도 일상화돼 있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청소용 차라든가 쓰레기 수거용 차도 지금 뭐 디젤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이미 다 전기로 다 그래요? 바뀌었고요. 그렇군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미니밴도 전기로 다 바뀌어가는 추세죠. 네. 그 많은 뭐 SNS를 통해서 이제 샤오미 그 전기차 나왔을 때 말이죠. 네. 이게 뭐 대륙의 실수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네. 뭐 대륙의 실수,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이 좁쌀의 교수님 수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제품력을 떠나서 네. 일단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역량을 동원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들에게 샤오미가 직접 만들었으니 네. 우리가 글로벌에서 이 제품력을 좀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소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이 또 환호를 하는 겁니다. 야 좋은 차 만들었구나. 네. 이 차가 해외에 나가서 좋은 반응을 얻지 않겠어? 야 이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 마케팅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도 언제쯤 그러니까 이런 들어올 수 질문을 있을까요? 많이 하십니다. 네. 대체 이런 차들이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 네. 근데 여러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대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안 들어갈 거야. 아 왜요? 왜 안 들어와? 네. 그러면 한국은 전기차 몇 대 파니? 역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우리나라 작년에 승용 다 해가지고 18만 대 정도 팔렸다. 네네. 그러면 중국에서 한 달에 판매되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한국의 높은 인증 기준을 뚫고 네. 투자해서 개발하고 들어갔을 때 팔아가지고 수익이 날까? 수익률에서 이제 우리 못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디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네. 수익이 안 나도 우린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소비자만큼 전 세계에서 까다로운 사람들이 없다. 네.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지. 일단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역할로서의 한국에 진출하는 의욕을 가진 회사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올바른 기업은 아닐까요? 뭐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물론 그럴 수 생각하기 있겠습니다. 나름이겠죠. 네. 네네. 애플이 10년 동안 전기차 개발에 공을 들였는데 최근 사업을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애플도 포기한 걸 샤오미가 이렇게 해냈군요. 네. 사과가 포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잠깐 중단한 건지 알 수는 없겠죠. 네. 3078번 님도 값싸고 가성비 좋은 중국 자동차 왜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답변 네, 드린 그렇죠. 것처럼 이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네네. 오발사이버님은 국내도 보면 저가 전기 자동차 업체가 있던데 자주 없어지고 AS도 안 되고 난립니다. 네. 대기업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이 정도도 못하는 나라가 아닌데 권 교수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에 이후에 벌어지는 소비자 애프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애프터 서비스를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판매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가 전기차를 팔고 수익이 높지가 않으니 AS 확충망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 네. 그 고통은 이제 소비자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AS 때문에 차들이 많이 못 들어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3983호님이 안녕하세요. 우리 권 교수님. 네. 목소리 참 좋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오디오만 괜찮아요. 네. 아니요.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비디오는 뭐. 네네. 왜 그러십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래요? 들어오시면 우리 권 교수님 이렇게 멋진 인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3983호님이신가요? 네네. 이분이 저는 14년 된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대세라는데 순수 전기차는 충전 이슈로 망설여지네요. 수소 전기차는 충전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데 요즘 수소 전기차가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확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저장을 해놓고 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대안적입니다. 네. 근데 전기는 저장하는 것 자체가 장기간 보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게 수소였던 겁니다. 아, 네. 그 수소는 1년을 보관해도 2년을 보관해도 3년을 보관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기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수소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소는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수소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배터리 전기차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리드가 다 돼 있으니까 전선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뽑아서 충전만 하면 되니까 전기차는 좀 빠르게 가는데 그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편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네. 환경부도 알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한 25만 기 정도 되는 충전기를 한 120만 기까지 네. 빠르게 확대하기로 이제 계획이 있어서 그렇군요. 아마 2, 3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충전기가 확대가 될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예. 그 주차장에 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전기차 충전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네네. 들어서 갑자기 늘어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도 조금씩 늘어나죠. 네네. 네네네.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네. 전용 충전기도 있고 네. 220V 콘센트 꽂아가지고 하는 충전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이죠. 중국에서 뭐 모터쇼를 통해서 이제 직접 교수님께서 보고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 우리만의 좀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될 네. 것 같은데 말이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저가부터 고가까지 물량 공세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의 물량 공세를 글로벌 시장에서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전기차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는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경쟁해야 될 업체는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두 자동차 회사가 이 100군데를 다 상대하는 건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이제 고급스럽게 좀 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자동차 회사 혼자 하기 힘드니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제가 네. 야 LG하고 현대하고 손잡고 새로운 괜찮은데요. 전기차 브랜드 하나 만드는 건 네네. 어떤가? 또는 뭐 기아하고 삼성하고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건 어떤가? 네.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는 이미 소니하고 혼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아까 보니까 말이죠. 네. 그 알리바바하고 상하이 자동차가 합작을 했어요. 네네네. 이게 뭐 그 알리바바면 정말 중국의 그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이죠. 쇼핑몰 예.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죠.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거대 플랫폼, 그 그렇죠. 쇼핑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좀 만약에 합작이 된다면 좀 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좀 고객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업까지 참여해가지고 네. 각자 전문화로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은 멀리 가는 배터리 만들어 줄게. 네. 이걸 가지고 자동차 회사는 잘 만들어. IT 기업은 거기다가 지능을 잘 넣어줄게. 그래서 셋이 손잡고 별도 브랜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프리미엄 전략으로 새로운 고급 브랜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배터리 하면 그 저희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그 달나라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어떻습니까? 저 그런 회사랑 우리 저 뭐 자동차 3사 네. 뭐 이런 3사들하고 좀 이렇게 협업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거?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기업끼리 네. 프리미엄 제품에는 프리미엄 좋은 배터리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거 이런 거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네. 그 저가차부터 고가차부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저가 배터리도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LG나 삼성이 이제 저가 배터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없으면은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이제 저가 배터리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번에 중국 그 베이징 모터쇼 예. 여기에 테슬라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왜 참가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찾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앨런 머스크는 잠깐 왔다 갔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없는 이유는 테슬라 관계자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냥 제가 짐작하건데 굳이 나올 필요가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신제품이 없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테슬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나오면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거예요.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무려 117개의 전기 신차를 쏟아냈는데 네. 이게 다 얘기해 보면
다 테슬라 겨냥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차들이 다 자기들을 겨냥한다고 비교하고 할 텐데 네네. 굳이 뭐 나갈 이유가 있겠나?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낫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사실 이제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할 때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어떤 비장의 무기 네. 그거를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그렇죠. 출고 모색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전기차이긴 한데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시각은 그 자동차인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바퀴에다가 휴대폰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네. 많이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고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자동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물이고 이걸 만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면 네.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건 회사로서의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팽팽한 시각이 네.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저 전기차 또 그리고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세계 자동차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꿈돌이님이 그 중국 자동차 하면 성능보다 안전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유럽에 중국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진출해가지고 충돌 테스트를 받았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네. 이거 사면 죽는다. 아이고. 그럴 정도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로 오면서 심각하네요. 이제 중국도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안전장치는 능동적 안전장치와 수동적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수동적 안전장치가 우리가 보통 뭐 안전띠, 안전벨트, 에어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능동적인 안전장치가 얼마나 사고를 예방해주는 프리세이프 기능이냐인데 네. 이런 것들도 요즘 저 에이다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다 커버링이 되고 있어서 안전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죠. 네.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가 살짝 사실은 주춤했는데 네. 최근에 말이죠. 네. 이게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이런 겁니다. 그 전년 대비 볼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대비 볼 거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과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계단을 올라간 게 아니라 층을 통째로 올라갔잖아요. 109%가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올해가 한 20%밖에 성장 안 하니까 야 이거 개즘이네.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런 네. 것보다는 이제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봐요. 한 단계 사부작 매년 15에서 20% 성장하는 게 정상이다. 네, 그러니까 올해 20%는 정상인 수치다. 정상인 수치다. 네, 그래서 매년 그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네네. 자, 요 사연이 있는데 사연 하나 사연은 조금 이따 저희가 듣도록 하고요. 한태현님이 전기 바이크도 많이 전시됐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전기 바이크 전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자동차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요. 네. 전기 바이크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기 바이크는 이미 해외에서 중국 바이크가 워낙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네. 굳이 중국 내수에서는 크게 전시할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듣고 있으니까 그 베이징 모터쇼 그 사흘간 아주 샅샅이 아주 온갖 부스들을 다 뒤지고 다니시. 하루에 35,000보를 걸었습니다. 이야, 35,000보요. 네. 그러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신 거죠? 그렇죠. 오전에 한번 둘러보고 또 오후에 둘러보고 부족한 거 또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렇군요.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베이징 모터쇼 관련한 스토리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벨소리 지금 못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나갔는데요. 조그맣게 들렸어요. 네, 들으셨죠? 네. 자, 반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주 교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전기차, 전기차 관련해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죠. 잘 들어보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전기차는 완충 비율을 80% 안팎으로 낮추고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전기차는 완충 비율을 80% 내외로 낮추고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손식물성 샴푸 어린스, 웰빙 플러스 하이리 클렌징 폼을 저희가 드립니다. 자, 교수님 힌트를 조금 주시면 어떨까요? 힌트는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네. O, X인가? 이거 그냥 답을 힌트로 이렇게. 아닙니다. O인가 X인가? O인가 X인가. 네, 그렇군요. 굳이 뭐 채울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도 되고.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거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내연기관차신지 전기차신지. 전 다 있어요. 야, 뭐 어쩐지. 솔직하게 표현하면 차 2대 있습니다. 그래요? 한 대는 전기차고요. 그러세요? 한 대는 내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필요에 따라서 그때 사용을 하죠. 혹시 그런 차 아닙니까? 전기차 그 조그만 거 있죠. 1인승짜리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5인승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서울 페스타 2024 서울 페스타 축제 현장 저희가 이제 리포터 현장 연결을 해봤는데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찾으실 것 같아서 서울 페스타 2024 축제 현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신채희 리포터가 나가 있네요. 신채희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페스타 2024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 축제 이틀째 접어드는데 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서울 페스타는 매일 11시부터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막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롭게 보실 수가 있고 아직은 좀 정리 단계이긴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오전부터 많은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이곳 서울광장에 속속 몰려들고 계십니다. 날씨가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축제하기 딱 좋은 날씨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은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 햇살이 너무 뜨겁진 않아요. 아직 11시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2시부터 본격적인 그런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존 농도 높다고 좀 전에 기상청에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선글라스를 껴야 조금 잘 볼 수 있을 정도니까 모자랑 선글라스를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 계세요. 많이 그만큼 이 외국인들이 K-콘텐츠- 많이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단체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K 컨텐츠와 K-팝, K 문화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뭐 코로나 끝나면 어디로 가장 여행 가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서울을 가장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네. 외국인들에게 서울이 이제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이 서울 페스타도 서울의 모든 순간, 모든 문화가 빛나는 봄이라는 그런 슬로건들을 내걸고 서울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시라고 했는데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오시면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채희 리포터가 먼저 말씀하셨네요. 거기 가면은 오늘 제가 어제 정서영 리포터한테 듣기로는 네. 오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시민들께서 좀 즐기실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이 뭔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걸로는 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대, 20대라면은. 네. 왜냐면 그 K-팝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이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메이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화장대가 하나, 둘, 세 개인데 거기서 지금 메이크업이 시연되고 있고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금발의 외국인이 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그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실제 아이돌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와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옆에 컨테이너로 가면 아이돌들이 직접 입었던 그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체험일 것 같고요. 이 메이크업을 받고 의상을 입고 그 다음 컨테이너로 넘어가면 네. 컨텐테이션이라고 해서 K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인터뷰를 남겼는데 그걸 같이 또 사진을 보면서 찍고 기차에서 머물면서 스탬프를 찍고 그렇군요. 럭키드로를 하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채희 리포터. 네. 거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K-pop 그 네네. 아이돌 보고 드라마 주인공이 돼봅니다. 오후에 아마 네.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신차희 리포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해주셨으니까. 네. 네. 아무튼 오늘 계속 그 서울광장에 계실 거죠? 네, 저는 오늘 1시 반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네네. 어떤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채로운 매력이 어우러진 서울페스타 2024 인조이 올댓 서울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님 모시고 네. 오늘 베이징 모터쇼 얘기도 들었고요. 또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전기차 구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최신 차들 이런 것들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퀴즈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반짝 퀴즈. 전기차는 완충 비율을 80% 내외로 낮추고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교수님 저도 그 전기차거든요. 네. 네. 저는 좀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 새벽에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득 돼야 아침에 이제 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 퀴즈를 보니까 말이죠. 네. 좋을 것 같은지 안 좋을 것 같은지 네 그렇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네네네. 했는데 그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큰 돈이 들어가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충전과 배터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충전의 경우 저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해서 주로 고속 충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고속 충전은 차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80%, 90% 제한해서 충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급속 충전일 때만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완속 충전도 100%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거의 이거는 답을 알려달라는 퀴즈하고 연동돼 있네요. 네 이렇게 붙어 있네요. 네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굳이 100%까지 끝까지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예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100%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8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안전 마진을 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많이 하면 그만큼 배터리 스트레스도 올라가겠죠. 올라가겠군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완속 충전을 자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우리가 나가서 고속도로 많이 이용할 때는 급하게 해야죠. 거기서 몇 시간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용 기간 동안 배터리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게 장기로 매번 지방 출장을 다니신 분들은 사실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고민하셔서 이제 전화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든 하이브리드든 본인의 이용 패턴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전기 자동차는 도심에서 운행될 때 많이 권고가 되는 거고요. 네. 장거리 갈 때는 하이브리드나 이제 다른 연료의 승용차를 이용하게 이제 권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최근에 그렇군요.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어나는 건 이런 겁니다. 디젤 수요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전에 디젤을 찾던 분들은 왜 디젤을 찾았냐면 고효율 때문에 찾았어요.
이 연비가 그렇죠. 좀 오래 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찾았는데 그렇죠. 최근에 디젤 승용차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제로서의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하시는 거고 네. 전기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은 아예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에너지를 바꾸는 거여서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그만큼 제가 우리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제품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고민하고 오시거든요. 네. 공부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네. 뭐 동호회, 뭐 그럼요, 카페 그럼요. 이런 데서 전문가 이상으로 그럼요. 네, 그런 지식들을 갖고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뭐 흔히 뭐 전문 용어로 선수라고 표현하죠. 선수들이 네, 덕실덕실합니다. 네. 지금 7570번님이 차 구입 고민하다가 하이브리드로 바꾸게 됐어요. 네. 아직 전기차 충전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은 게 최대 이유였고요. 하이브리드 연비 잘 나오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에선 크루즈를 사용하는 게 연비 아끼는 거라는데 맞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나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바퀴 달린 이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시면 돼요. 네. 급출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쓰는 거는 사람의 발보다 약간 정교하게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죠. 다만 네.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면 졸음이 심하게 와요. 아우 큰일 나죠. 네, 본인이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졸음과의 싸움에서 네.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크루즈를 쓰시더라도 조금 이제 힘들 때 네. 그렇게 잠깐 쓰시는 게 좋지 그걸 계속 쓰시라는 건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 네. 가끔은 일부러 끄고 발로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네. 졸음 때문에 방지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오늘 청취자 질문은 전화 연결 대신 문자를 주신 곳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 시간은 식사 시간 이전이잖아요. 점심 시간 이전이라 빨리 그 거래처에 납품해야 네네네. 되고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심 말이에요. 약속으로도 많이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뭐 크루즈 기능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요즘 자율주행 네. 이 기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아까 그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선보인다고 하고 애플이 수년간 투자했던 것도 사실 자율주행 차 아닙니까?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수준은 2.5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2.5단계는 쉽게 보면 선택적인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로봇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데 주 관리자, 그러니까 메인 드라이버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크루즈 기능 같은 경우도 세팅을 해놓으면 그 순간은 자동차에다가 운전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맡기는 건 인간이니까 인간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이제 2.5단계고 네. 3단계로 가면 이제 선택적으로 바뀌는 거죠. 4단계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로봇이 주 운전자가 되고 네. 인간이 보조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 3단계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야 로봇 네가 운전해. 그럼 로봇이 운전합니다. 로봇이 하다가 네. 여기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네. 운전 다시 하세요.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4단계로 가면 로봇이 주로 운전하다가 네. 야 인간아 네가 운전해라. 인간에게 그냥 운전의 역할을 아예 맡겨버리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보조 운전자가 되고 로봇이 메인 운전자가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 2.5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3단계 정도 되면은 자동차 기술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월을 한다든가 네. 갑자기 뭐 급정거는 뭐 지금도 그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추월을 한다든가 또 뭐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차를 따라가는 거, 네. 그다음에 앞차의 거리까지 조절되는 건 1단계. 근데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 네. 내가 얘를 추월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로를 바꾸고 네. 왼쪽에서 얘를 추월하는 것까지. 네. 요게 이제 2단계. 지금 그러면 2단계는 뭐 돼 있죠.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2단계에서 다시 자기 차로로 알아서 들어오는 것. 요게 이제 3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아직 그게 요게 이제 들어오는 중이에요. 들어오는 중. 그러니까 추월을 갔다가 들어오는 중이다. 방향 지시등은 켰고 네. 이제 알아서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뭐 오늘 시작하면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얘기도 했었는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좀 네. 다릅니다. 이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장담합니다. 2025년 6년 늦어도 8년까지는 네. 할 수 있어. 음.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뭐 제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법률가들은 네. 그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지 않아. 어. 너희들이 개발해도 네. 이게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상용화는 안 돼. 아.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부정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그렇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있고. 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교수님은 팽팽히 맞서는데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약간 후자 쪽이에요. 왜냐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께서 네. 자율주행을 이용하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타다가 사고가 났다. 네. 본인은 운전도 안 했는데 네. 그때 누구한테 본인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탑승자인 불과한 우리가 네. 이 제조물 제조사에다가 책임을 지울까? 아니면 네. 이 제조물의 운행을 허가한 허가한. 정부에다가 책임을 물려야 될까? 네. 아니면 이 제조물의 소프트웨어를 코딩한 프로그래머한테 물려야 될까? 아니면 이 차를 가지고 유상 운송 사업을 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네. 물려야 될까? 보험사가 고민이겠죠. 네네. 그런 경우 이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아,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사회가 다 전반적으로 합의가 봐야 돼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충분할 거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율주행도 상용화되려면 네.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거 대국민 공론화로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렇군요. 엔지니어들이 얼마든지 빠르게 네네. 개발해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죠. 네. 이런 사회적 논의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권 교수님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한테 진행하라고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MC를 보신다고요? TBS에서 같이 하시죠. TBS에서. TBS에서. 그럼요. TBS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충분히 할 수 저는 있죠.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저기 열리는 세미나들을 보면 네. 엔지니어들끼리 세미나하고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술 세미나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법률가들끼리 법적 문제 얘기합니다. 네. 뭉쳐서 뭔가를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한쪽에선 빨리 간다, 한쪽에선 안 된다 이러고 안 된다. 있으니까 서로 만나기를 약간 거부합니다.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제 TBS가 TBS 역할이죠. 그렇군요. 네. TBS 역할을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역할이 아주 많은데 말이죠. 네, 그렇군요. 어우,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권 교수님 방송을 듣고 네. 지금 소감들을 막 이렇게 소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제가 저 따로 팬클럽을 동원한 건 아닙니다. 네, 배마하니님이 교수님의 명쾌하고 유쾌함에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6520번님 교수님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5954번님 권영주 교수님 나선호 아나운서와 찰떡궁합이네요. 계속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말이죠. 네. 끌리오님도 교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6067번님은 교수님 네. 자율주행차는 면허 없어도 되나요 이렇게? 네, 면허를 자동차에 부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인간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네. 자동차에 면허를 부여합니다. 네, 자동차가 면허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그렇죠.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자동차한테 면허를 부여했으니까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유유짱님이 그럼 음주하고 탑승해도 되나요? 그렇죠.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오 그래요? 네. 이야 이거 그러면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더 절실하네요. 그렇죠. 자율주행에 앞서가지고 미국에서는 원격 운전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서 운전 기계를 가지고 멀리 있는 차를 대신 운전해줘요. 네네. 렌터카 배달도 해주고. 아 그렇군요. 이런 시대는 이미 와 있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네. 다 이런 어떤 뭔가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상암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경험해요 보세요라고 하면 하지 이게 어떻게 상용화돼 가지고 어떻게 실제 소비자한테 다가갈지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없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제가 정중하게 우리 나선홍 부장님께 요청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네네. 9071번님이
그 전기차 충전율을 80% 90% 세팅할 수 있는 자동차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그냥 그 충전을 예. 꽂기만 해야 되니까 혹시 이렇게 나는 80%만 한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자체가 그렇게 스스로 세팅을 못 하고요. 네. 충전할 때 본인이 그래요. 충전기에 있죠. 충전기에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렇죠. 30분 단위로 시간 플러스 단위로 할 마이너스 수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6169번님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스차인데요. 연비가 10km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건가요? 관리 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차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효율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중형 LPG 세단 기준으로 보통 11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죠. 연식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평균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권영주 교수님과 자동차 얘기 또 들어봤는데 저희가 반짝 퀴즈 드렸거든요. 반짝 퀴즈 사실은 이게 정답을 다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전기차는 완충 비율을 80% 내외로 낮추고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말이죠. 네, 정답은요. 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오다. O입니다. O. 네네, 그렇죠. 그 이상 충전은 피해야 되겠죠. 꼭 피해라기보다는 네네. 그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이 좀 오래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관리가 좀 용이하다. 네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까 어떤 분이 또 그 자율주행차의 연비 네. 이런 게 좀 궁금하다. 네. 이런 문자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건 자동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네. 그렇군요. 아주 별개군요, 우리랑.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운전 그냥 안 하는데요. 우리가 얻어 타는 거네. 네,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없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대식구님이 교통문화, 운전문화도 자율주행을 통해 많이 바뀌겠네요. 이렇게. 예, 바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물류용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 차하고 섞여 다니거든요. 네네. 앞차가 잘 지키니까 인간 운전자가 뒤에서 따라갈 때 잘 지켜요. 그렇군요. 지금 저 7484번님 아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음주하고 운전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네네. 그거 아닙니다. 그 자율주행차 그렇죠. 자율주행차의 탑승자일 경우 탑승자일 경우 가능하다 이제 그런 로봇이 말씀이죠. 운전을 해주고 네. 갈 경우에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네. 퀴즈 당첨자 9071 7570 0632 9113 4288번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영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